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이제 어느덧 벌써 7월도 꽤 긴 한 달의 거래일이었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죠. 이제 오늘 화요일이고, 3거래일만 더 있으면 7월의 월봉이 마감이 됩니다. 자, 이제 7월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많은 그 변동성을 줬잖아요. 위아래 흔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굴곡이 돼버린 건데, 이제 향후에 8월이 또 중요하겠죠. 8월이 과연 살아나느냐? 살아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힘이 될 거고요. 8월에 한 번 더 흔들었다가 살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민할 것은 바로 8월을 강하게 상승을 줄 거냐, 아니면 지금 7월의 저점대에서 한 번 더 흔들어 놨다가 살려놓을 거냐 이건데, 자, 오늘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먼저 지수부터 보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얼마나 움직입니까? 요즘은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이나 따로 놀아가지고요. 예, 둘 다 한번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개파락 양봉으로 좀 나오고 있죠. 전일 대비해서는 종가 대비는 아직 하락입니다만, 오늘 하루의 흐름은 내렸다 올려서 끌어올리는 개파락 양봉으로 2034포인트를 움직였고요. 코스피 200도 잡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됩니까? 네, 그럼 코스피 200은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보러 갈게요. 삼성전자 1222 한 번은 한 호가라도 깨질 거다. 깨졌다 올라와야지 뭔가 진짜 저점선을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잔인하게 또 오늘 만들어 놨어요. 삼성전자의 위용. 이거를 오늘 엄청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로 오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부러지는 분석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종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삼성전자 때문에 머리를 극적거리게 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등과 저점 사이, 분명 이야기한 대로 한 호가라도 이탈을 했다가 끌어올려야지만이 저점스러움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의 반등의 힘이 오늘 시장을 이렇게 해외 증시들이 많이 흔들리고 위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왜 안 빠지지? 예. 뭔가 수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2100포인트에 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 할 때 아닙니다. 내려옵니다. 수상합니다. 밑에가 보입니다. 수렴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상단에서는 상단 체험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전히 약세 구간을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의 오늘 힘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차 하반기 주목, 계속 현대차에 대해서 실적 얘기해드리고, 제가 봤을 땐 실적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12만원 이탈을 해준다면 땡큐 매수가 될 거다. 근데 공교롭게 12만원 이탈 안 해주고 그 전에 좀 빠르게 타이밍에 반응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지점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 현대차의 어떤 큰 틀의 흐름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드리고, 코리아님 벌써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던 건데 한동안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코리아님은 금리 인상 시 대표적인 수혜주라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여주시죠. 얼마나 움직이나요?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과연 시장이 잡히는 건지, 이게 아닌지. 1.3% 올라오고 있는데요. 125만원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봉을 하나씩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 제가 월봉을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삼성전자가 4음봉으로 연속 생기는 경우 아주 극히 드물다. 5음봉으로 연속 생기는 경우 거의 없다 그랬죠. 한 번은 반등이 나오는 양봉이 나온다. 지금 이번 달 마지막에 끝나봐야 알겠는데 이게 양봉이 될지 음봉이 될지. 자, 음봉으로 끝나면 오히려 8월 달에 반전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어설프게 양봉으로 끝나면 더욱더 머리가 복잡해지죠. 왜요? 양봉으로 끝났으니까 반등은 3음봉 다음에 준 거잖아요. 네 번째. 그래서 그 다음 달에
확 내려도 할 말이 없고 아니면 살려놓고 올려도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포운봉으로 끝나면 8월에 뭔가 저점 잡기에서 상승의 반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월봉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주봉상 가시면 5주이평을 종가상 올라서느냐 안 서느냐가 이번 주에 중요해요. 그리고 음량인데 터닝포인트에서는 음량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5주이평을 강하게 종가상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이 보일 때 이거 뭔가 좀 터닝포인트의 저점스러움이 나온 건가? 라고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지난주 음봉을 장악하기에는 확률적으로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죠. 음봉을 장악하는. 음량으로 나오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근데 주봉상 5주이평을 종가상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살려놓는 거니까 반환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3거래일 안에 금방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삼성전자가 아직 더 내려올 자리가 제가 봤을 땐 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저점을 깼다가 돌렸단 말이에요. 오늘 양봉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석을 못 해드리겠어요. 저거를 좀 의미를 찾아내야죠. 종가까지 끝나고 나서 이거 삼성전자가 117만 4천 원대까지 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3바닥 7월 달에 1바닥, 2바닥, 3바닥을 만들고 돌아서서 살릴 수 있느냐? 살린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잡힐 수 있는 거죠. 지수는 지금 눌렸던 흐름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지금 시장에 제가 봤을 때 핵심 키워드예요. 이걸 해석을 해낼 줄 알아야 다음에 지수 상황을 예측하고 그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장이 끝나지 않고 또 제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요거는 일단 물음표를 좀 남겨놓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수 흐름이 2100포인트에서 상단 채운 다음에 질질질 내려왔잖아요. 지수를 잠깐 차트를 보면서 보면 이 상태에서 질질 내려왔잖아요. 코스피 200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완바닥, 투바닥으로 인정하고 그래 이제 전저점 나왔어. 이 저점을 하반기에 최저점이 될 수 있어. 가능성으로 배팅해서 끌고 올라가는 것을 대응할 거냐. 아니야. 아직은 여전히 흔드는 과정이 있고 저점이 불안정하니 그대로 약세적인 구간으로 보자. 이걸 결정할지 여부는 삼성전자가 키를 치고 있다 이거예요. 좀 더 지켜보자. 지금은 그 불확실성이 아니라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러니까 찜찜하다는 건 역으로 약세적인 구간에서 뭔가 반전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인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명확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런 오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 한번 볼게요. 자동차주 바로 보겠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를 보면요. 현대차 이 거래량을 향해서 올라오는 흐름이라고 했죠. 그럼 하반기는요. 현대차 나쁠까요? 좋을까요? 하반기에 그렇게 추세적 하락으로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굴곡이 될 거란 얘기죠. 굴곡이란 얘기는 내려가는 마디도 있고 올라가는 마디도 있고 양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어떤 식이냐?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작년에 잠깐 볼게요. 이렇게 길게 보시면 여기 작년에는 상반기 내내 박스치다가 하반기 추세 하락을 만났죠. 지금 상반기 내내 박스치다가 추세 하락을 만났죠. 그럼 하반기는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양방향으로 큰 굴곡을 줄 거다 이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쭉쭉 밀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점에서 7월에 분명히 지수는 저점을 낮춰나가고 있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7월에 자기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뭐 코리안이라든가 자동차주 지금 그리고 은행주가 좀 반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7월에 자기 고점을 먼저 넘긴 종목은 눌림목을 향후에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려와서 눌렀을 때 예를 들면 전고점이죠. 전고점 때까지 눌림을 준다면 그 자리대에서 밀려서 무너지기보다는 브레이크 걸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자동차하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과연 지수가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다시 대밀렸다가 돌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대한 건데 오늘 둘 다 해석이 불가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상단 채웠을 때는 상단의 체험입니다. 내려옵니다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선 저점스러운 어떤 가능성은 보여주는데 확실한 저점이냐라고 하면 글쎄요. 저점스러운 가능성은 보여주는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자, 이렇게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설명해 드렸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이죠. 7월에 바로 첫 번째 시초가 자리 전고점. 요 자리 기준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으니 눌림목이 나오면 아마 13만 7천 원대에서는 다시 지지 형태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가 오히려 하반기에는 반등한 모색을 좀 더 이어가고 매매스러움을 할 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고요. 코리안리까지 한번 볼게요. 코리안리도 같이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코리안리를 보면요. 지금 14,700원 3.5% 올라가고 있는데 이 코리안리를 차트를 보면서 갈게요. 이 코리안리는 이게 제가 아마 5월, 6월 달에도 계속 언급을 했었던 이 시간에 특징주에 나왔던 종목인데요. 계속 나왔었는데 여전히 눌림을 받는 상황에서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하반기 끝날 때까지도 힘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수가 완전한 하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왜? 경기 선행지수랑 동행지수가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그 데드크로스 나온 지점부터 최소한 6개월간은 하락마디가 강한 흐름인데 5월달 기준으로 온다면 선행지수랑 동행지수는 아직 데드크로스가 아니거든요. 선행지수는 104 정도인가요? 104점 얼마였고 수점이 동행지수만 이제 100을 하회해서 99점 얼마였는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의 파동 자체가 완전한 하락은 아니란 말이에요. 빠지면 다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약간의 그 뉘앙스를 비춰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리안리는 계속 추세적인 흐름이 나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7월의 중간 저점이죠. 13,000원이 계속 지지 형태란 말이죠. 13,000원이 살아있는 한 꾸역꾸역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자료를 하나 또 보고 갈게요. 왜 자동차를 언급을 했는지 보여주시면 자료에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에요. 여기 원엔이고요. 왼쪽이. 오른쪽이 원달러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원엔이 계속 하락하는 곳에서 원화가 강세일 때 자동차주들이 정말 힘 못 썼잖아요. 그러다 지금 원엔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 달러도 원달러도 상승하는 국면. 그리고 이 마디폭 자체가 100원, 110원 이상 왔으니까 한 번쯤 브레이크 걸릴 자리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제 실적을 봤습니다만 현대차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건 아니었고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론을 해볼 때 환율이 이렇게 원달러도 올라가고 원엔도 올라갔을 때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그렇게 나빠질까요? 3분기에? 우리가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시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반려자도 직접 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유출을 추론을 해본다면 매출 자체만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다면 영업이익 자체는 나름 2분기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나 이 기아차, 자동차는 또 신차 모델을 계속 내려면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3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거예요. 환율도 보면. 이런 점에 있어서 자동차를 3분기 하반기에는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너무 공포적으로 겁먹지 말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이 오히려 더 쉬워요. 지수 관점이. 734.93포인트고요. 전일 대비 2% 정도 하락하는데 코스닥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포인트는 제가 오늘 종목은 안 잡아왔습니다. 특징적으로 종목은. 변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690포인트까지 기다린 저걸 꼭 온다. 회계값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저 정도까지 빠르게 내려준다면 저런 자리에서는 반발 매수를 한번 활용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종목이 좀 약세고 변동이 막 심하잖아요. 그리고 신고가 위주로 나갔던 종목군들이 좀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큰 틀에 있어서는 지금 종목을 특징을 잡지 않을 거고요. 코스닥은 예상 자체가 세기 형태로 만났고 세기 형태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를 예측한 대로 이어지는데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예측한 대로.
지금 일단 코스닥은 예측한 대로 이어지는 과정이고요. 지금 전고점에 거래량 터진 자리에서의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지금 요 흔드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크게 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따다닥 떨어질 때 거래량이 빵 터지면 그런 자리가 대략 69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런 자리가 온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확 받아볼 만하죠. 왜요? 코스닥이 올해 연시초가까지 깨고 내려올 리는 없다고 봐요.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내년 총선 때까지 먼저 쭉 쳐올렸다면 한번 눌리면 강하게 받아준다면 눌림목에서 강한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총선 때까지는 코스닥이 그렇게 깽판 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상반기에 올라갔던 흐름에서 즐기셨던 분들은 그때 죽으신데 못 잡아서 못 죽였던 분들은 하반기에 눌림일 때 첫 눌림에 강한 파동이 나올 때는 코스닥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포인트를 대략 이 정도로 보고 또는 거래량으로 예상을 해드립니다. 시장 이슈로 갈게요. 시장 이슈.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FOMC 금리 전망. 뭐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크게 찬물을 끼얹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거나 악재로 반영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왜?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요. 그리고 FOMC가 시장에다가 깡패짓 하지는 않거든요. 네. 경기 둔화 우려 중국 PMI를 좀 주목해야 되겠죠. 이건 얘기했던 거고요. 국내 자금 유출 상황인데요. 요거 잠깐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747, 474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가 만들어 온 포인트가 아닙니다. 네. 다 아시잖아요. 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죠. 최근에 증시자금 유출에 대한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거 자료 보니까 2004년도, 6년도에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자금 유치했던 것이 영국계 자금하고 싱가포르계 자금이 뭐 11조 원 가깝게 유출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증시 엄청 좋았잖아요. 왜 좋았어요? 펀드. 국내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뭐 시장 엄청나게 땡겼잖아요. 결국 이 얘기에서 저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뭐 미국계 자금, 영국계 자금, 룩셈부르크 자금, 싱가포르 자금 얼마나 더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유출 자금은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외자들은 자금 유출 조금씩 했다 이거죠. 넌 길게 폭을 두고서. 그때 이제 과연 우리나라 기관 자금들이 2004년도, 5년도 때는 확 들어와서 시장 올려놨고 94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95년, 96년도에는 과연 달랐거든요. 이번엔 또 새로운 구간이잖아요. 과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서 외국 자본들은 점진적으로 유출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관 자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추이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네, 이게 이제 OECD 주요국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건데요. 이 한경연에서 자료에 의하면 한 2023년도 정도 가야지 4만 불 얘기가 나온대요. 4만 불. 그럼 2023년을 보고 간다면 증시 지금 이까짓 거 뭐 빠지는 거 다 눌림목이 되겠죠. 그렇죠? 국민소득 4만 불 가고 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도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큰 그림을 본다면 지금 이까짓 거 눌리고 흔드는 심리적인 건 다 눌림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474, 747 응답하라로 제가 쓴 건 뭐냐면 우리나라 항상 5년에 한 번씩 감독이 바뀝니다. 프로야구는 보통 3년이거든요. 감독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747을 외쳤단 말이에요.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대국. 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안 됐잖아요. 네.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외친 474입니다. 저것이 지금 3년 차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증시는 그만큼 화답을 하겠죠. 전고점 달리고 2300 가는 건데
화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밋밋하단 말이에요. 응답만 해준다면 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각 나오는 연구 자료들에서 약간 어두운 그림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좋아지겠죠. 예. 응답할지 여부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최경환 부총리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이번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주목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증시를 하면서 시황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략으로 갈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번 구간. 이거 7월 17일 날 제가 얘기한 고적폭이었거든요. 1번, 2번, 3번이요. 그쵸? 1번은 없어진 거잖아요, 확률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그림만 딱 갖고 나왔었잖아요, 어제도. 근데 이게 2번이냐, 3번이냐인데, 3번에서 기억하십니까? 261에서 243이 고적폭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오늘 보면 243대를 찍어 놓고 돌리는 개파랑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번이 될 때는 제가 그랬죠. 굉장히 확률적으로 저거 예측하기가 어렵다. 대응하기가. 그 가능성이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검정색은 이것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료 하나 볼게요. 오늘 그려온 건데요. 참 3번 그림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하반기 이저점이 최저점 되는 거죠. 9월 달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244자리를 한 번 찍고서 반등 나오는 건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찍고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빨간색처럼 밀리나 아니면 반등 없이 밀리는데 오늘 지금 반등 없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 가능성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요게 하나 주목한단 말이에요. 아까 3번 그림처럼 올렸다가 뺐다가 243까지 왔다가 여기서 반등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248을 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 이 그림이 아직 여전히 배제를 못한 상황이에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오늘 양봉의 자리를 확 깨버리면 없어져요. 배제해버려도 관계없어요. 그럼 완전히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정도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전혀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3번 그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이 고점 나올 때는 하방 얘기, 눌림목 얘기 하지 않다가 이제 오니까 전부 다 하방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 또한 지금 자리에서 예측했던 대로 내려오는 흐름은 그대로 왔는데 이 자리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허투루 막 섣부르게 할 자리가 아니라 뭔가 반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도 해봐야 될 자리고 아니야 여전히 힘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어라고 또 봐줘야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자리라서 오늘 이 시간에 장중에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해준다면 기준점 자체에서 이걸 배제하지 못한다. 이걸 배제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난다면 이 최저점은 9월 달까지 최저점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이 우하향에 됐던 걸 꾸역꾸역 올려놓으면서 반등을 계속 모색할 것이고 만일 오늘 개파랑 양봉인데 이 자리 확 깨버린다. 언제까지? 하나, 둘, 셋.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또는 빠르게 내일이나 내모레 깨버린다면 여전히 약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서 힘겨루기 싸움하고 있고요. 244, 246대에서 정말 힘겨루기 싸움하는데 이번에 244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두 번째 지켜내고 있는 힘이 일단은 장중에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히 보자. 그리고 너무 마인드를 현재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내려꽂지는 마자. 지금은 중립적인 마인드에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면서 차분히 좀 시장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